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은 665호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장희로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방송을 위해 이발을 하신 이발. 원선 씨가 지출결에서 올리라고. 머리가 조금 다르신 장희로 기자 나오셨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나경희 기자 네. 나왔어요. 아, 오랜만인가요? 너무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그죠? 거의 한 몇 달 만인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현장을 자꾸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있지를 않아서 부를 수가 없는 우리 나경희 얼굴이 다 사진 것 기자. 같지 않나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고정 출연처럼 매주 나왔었는데 네. 그때가 좋았죠. 사무실에 있을 때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팀장이 있으니까. 제가 팀장이라서요. 한동안 또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는 줄은. 사회팀 분위기 좋아요 진짜. 네,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꼭지는 장희로 기자의 기사로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연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데 6일이었죠. 이틀 전이었어요. 정의연 피해자 쉼터인 평화의 우리 집 소장이 또 숨지는 안타까운 네.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현재를 정의연 논란 토파보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장희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쉬쉬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게 언제인지부터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년 전인데요. 이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 독자분들도 그랬고 굉장히 위안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시는 네, 맞아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존재가 알려진 건 1990년 1월인데요. 네. 당시에 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가 이분이 역사학 전공자도 아니시고 영문학 전공자시거든요. 근데 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 여성들이 그 전쟁과 그 식민지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갔었던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전후에는 뭔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고 연구도 되고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또래 여성들 피해자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의아해서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그게 한 1980년대였는데 네네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일본 오키나와에 살고 계시던 배봉기 씨라고 네네. 그 위안부 할머니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 네. 이 윤정옥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 그걸 시작으로 대단하신 해서 분이네요. 네. 그걸 시작으로 해서 뭐 중국, 태국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약간 좀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고 증언을 수집하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1990년에 한겨레 신문에 정신대 원혼 설인 발자취라는 글로 4회에 걸쳐서 발표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일이 90년에 이러고 나서 그해 11월에 여성단체 37, 그러니까 윤정옥 선생님도 그 대표 중에 하나셨고요. 37개 여성단체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정대협을 만들어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예, 예. 이걸 만들어서 그 한국에도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는데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 태국, 일본이 아니라 국내에 분명히 있을 텐데 예. 근데 그게 1991년 9월 14일 날 처음으로 이제 김학수 씨, 굉장히 네, 이름 네, 많이 네. 아실 텐데 네. 정대협을 통해서 공개 증언에 나서면서 네. 한국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좀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이게 사실 지금도 그런데 가부장제가 굉장히 공고하고 그래요. 순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사회에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그쵸. 존재를 드러냈다는 게 그쵸.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 최초의 미투라고 네, 할 만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김학수 씨가 드러나면서 사실 한 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정대협이 지금 말씀드린 정대협이 좀 최근 논란이 된 정의기억연대 전신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생존해 있는 일본 위안부 피해자는 네. 총 몇 명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꾸 하셨는데 몇 맞아요. 분이나 살아 계신가요? 일단 193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 숫자가 정보 추산으로 굉장히 넓은데 8만에서 20만 명 정도 네네네. 추산돼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적게 잡아서 8만, 많이 잡으면 20만 명인데 예. 이 중에서 2만 명만 이제 살아 돌아온 걸로 네네네. 알려졌고 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이제 91년 이후에 등록을 받아서 네.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은 불과 2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더 많은 분들이 그렇죠. 목소리 없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또 이름 없이 돌아가신 건 거죠. 근데 네. 2016년하고 2018년에 이제 신규 등록된 피해자를 포함해서 오늘 현재 이제 생존자는
분이시고요. 평균 연령이 이제 91세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해 당사자들 없이 그러니까 이 운동을 이어가야 될 시기가 머지 않았고, 사실 정의연이 이렇게 논란이 있기 전에도 좀 이전하고는 다른 전략과 방향이 좀 요구되던 때였던 거죠. 그렇죠. 피해 당사자분들이 점점 이제 네. 세상을 떠나고 계시면 어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할 그렇죠. 논의를 해야 할 지점이었는데 공교롭게 이런 논란이 터졌어요. 네.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나름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어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분들과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쨌든 이분들의 증언을 처음으로 들어준 네네네. 곳이잖아요. 이런 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사람들이고, 확성기처럼 이분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러니까 이 전후 피해자 문제를 대하는 인식이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이 정의연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사실 네네. 우리가 위안부 존재조차도 몰랐던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 이후에 46년 만에 알려진 건 거예요. 그 네. 식민지배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요약하기 어려운 전쟁 범죄라는 거를 분명히 했고, 네. 이걸 단순히 이제 일본에 이제 가장 흔하게 알려진 거는 일본이 사죄해라, 배상해라 하지만, 사실 이게 한일 관계의 문제만을 넘어서, 그러니까 여성 인권 전반에 대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이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네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나비기금이라고 해서 네. 김복동 씨랑 그 돌아가셨죠, 작년에. 김복동 이제 여성인권 운동가랑 길원옥 씨가 같이 이제 자기 돈을 출연해가지고 네. 멀리는 이제 콩고, 가까이는 베트남 이런데 그 네. 전쟁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원하는 기금을 내셨어요. 근데 네네. 정말 인상적인 거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해국이거든요, 베트남 전쟁에. 네. 근데 이분들이 연대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라고 네. 이제 사과도 하시고. 굉장한 의미가 있네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위안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용어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용수 씨가 6월 7일 그리고 그 이어서도 기자회견하고 또 6일에도 그렇죠. 두 차례 하셨죠. 요 세 차례 세 차례. 아무튼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네네네. 하시면서 좀 나오면서 사실 정의경연대 논란도 이른바 사태로 커진 건데 네네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정신대 문제를 위안부 운동이랑 섞어서 이용했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정신대라는 단어가 일제시대 때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을 동원했던 일제 그 강제노역, 인력동원 네네네. 정책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위안부라는 말이 그 일본군 문서에 처음 등장한 건 1939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제징용 정책, 그러니까 정신대 정책 중에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 정신대가 있고 그 네네. 안에 이제 위안부가 있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피해 사례를 수집해 보니까, 그러니까 정신대 그 강제 동원해서 뭐 공장 끌려가서 뭐 일하는 네. 걸로 알고 공장 취업하는 걸로 알고 갔는데 가 보니까 위안부였던 네, 네, 경우도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여성이기 때문에 강제 동원의 노역의 종류가 성별을 이유로 하나가 더 그렇죠. 추가됐다고 있었던 볼 수 셈인 있는 거예요. 거죠. 근데 네. 이게 명칭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이용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도 계속 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도 말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합의가 좀 어느 정도 이뤄진 시기가 93년이기는 한데, 이때 이제 위안부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때 이게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이름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네. 네, 사용하되 어쨌든 이게 가해자의 언어이고 어쨌든 공식 문서에 있었던 일인 만큼 이제 작은 따옴표를, 그래서 왜 위안부라는 이름을 자꾸 작은 따옴표를 붙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반드시 범죄 예, 요것들을 붙여서 사용하자. 그때 네네네. 93년에 정한 게, 그리고 범죄 주체인 일본군을 명확해서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 거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뭐 윤미향 의원이 되셨죠. 이분이 예. 이제 그 수요 집회 관련돼서 내셨던 책을 보면,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생존자들이 이 이름을 계속 거부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밝히고 계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이름 자체가 일본군 만행을 잘 드러내면서 피해자들, 그러니까 드러내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합의한 이름이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어쨌든 좀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이분들을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이름을 우리도 계속 고민을 더 좋은 해보자. 표현이 네. 있을지. 그러니까 그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도 좀 고민해줄 걸 당부하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합의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용수 선생님도 네. 왜 섞어서 이용했느냐라고 하지만 이 역사를 모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네. 30년 운동에서 또 되게 핵심적으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참, 어쨌든 지금 회계 문제로 정의연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분명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임은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씨나 이제 이용수 선생님이나 김복동 선생님이나 많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미래 세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피해 당사자 예. 없을 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우리가 대한. 없어지고 나서 음. 이 문제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제 알리고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가 취재할 때도 많은 분들이 기본을 다시 좀 짚어야 된다라고 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슬로건 위주의 운동이 아니라 관련된 기록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하고 정비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네네. 이게 지금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교육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학문적인 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되게 네네네. 없다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말이긴 한데 네. 너무 이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처음으로 이제 뭐 위안부 기림의 날도 8월 14일로 이제 제정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이제 국책 연구소 설립을 이제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이래서 2018년에 개소가 되기는 했거든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라는 게. 근데 이게 한국 여성, 그러니까 독립기구가 아니라 한국 네. 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연구소고, 아, 또 이게 예. 법적 근거가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적 근거를 네네네. 만들려고 이제 법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약간 매번 음. 올라갈 때마다 발목 잡히고 네. 잘 아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구자들은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해야 되고, 아유, 예산도 참. 한 뭐 9억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뭐가 안 되겠네요. 네,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사실 네. 이제 한국에 있는 것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록물 같은 것도 좀 발굴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 30년간 들었던 증언들을 이제 뭐 번역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역사 교육도 해야 네. 되는 거고 이런데, 진짜 어느 것 하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2015년 12월 28일 날 그 한일 일본군 위안부 그렇죠. 합의를 정부가 폐기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물을 화해치유재단에 해산했죠. 근데 네, 후속 조치가 해산했죠.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뭔가 하겠다라는 것만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벌려놓은 건 있는데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 그쵸. 예. 상황이에요. 선언은 있고,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건 없는 와중에 이렇게 네.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뭘 봐야 될까 좀 고민을 독자분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이 네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그렇죠. 된다고 하신다면, 단순히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것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취재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네. 참 이 정의연 논란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셨다시피 6월 4일 기준으로 일본 위안부 피해자 중에서 지금 17명만 생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피해 당사자 없는 운동이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17명밖에 살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들도 또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니까요, 네. 예. 이 피해 당사자 없는 운동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 참 아쉬운 것이 사실인데, 일본 위안부 운동이 지금 현재의 이 진통을 계기로 다시 좀 발전할 수 있고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혜로 기자 수고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네.